가장 부유한 사람은 절약가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절약을 실천한 사람으로 유명하다. 여기서 절약이라 함은 단순히 수입을 나름대로 현명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삶을 경영하는 지혜, 즉 시간과 노력을 최고로 현명하게 사용한다는 뜻이다. 그에게 절약은 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알뜰함뿐만 아니라 건강과 활력을 유지하고 자신의 재능을 최고로 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했다. 프랭클린은 절약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아끼는 사람이었지만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마지막 1센트까지 기부하는 그야말로 돈을 현명하게 쓸 줄 아는 사람이었다. 프랭클린이 가장 좋아하는 금언 가운데 하나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였다. 스스로 돕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교훈으로 그가 내세운 것이 바로 절약이었다. 절약이라 말에는 우리가 가진 것을 단단히 쥐고 놓지 않는다는 낭비와 사치와 반대되는 알뜰함과 꼼꼼함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 절약의 제1원칙은 수입보다 적게 쓰는 것이다. 아무리 적은 수입이라도 조금 더 아껴 쓰면 미래를 위해서 수입의 일부를 정기적으로 저축할 수 있다. 5년이나 10년 안정적으로 수입이 있다가 갑자기 저축한 돈도 없는데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다. 그들은 시리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자신을 탓하지 않고 세상을 탓한다. 함부로 낭비해버린 5센트, 10센트, 1달러가 조용하게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더라면 그들은 이 돈들이 주는 기쁨을 맛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정당한 기쁨으로 쓴 돈은 애석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즐거운 추억을 선사하는 기쁨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지워지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뜻밖의 수입이 줄어들어 고생한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다. 그들은 절망적으로 말했다. 지난 15년 동안 하루에 1달러씩 쓰지 않고 모아두었더라면 지금은 5,475달러가 되었을 것이다. 그 이자와 그 즐거움까지 생각한다면 그 이상의 돈이 되었을 것이다. 앞날을 대비하지 않고 써버렸으니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당연하다. 힘들게 일하는 노동자라도 힘들이지 않고 하루에 1달러는 얼마든지 모을 수 있다. 하루에 1달러씩 모으는 것이 그나큰 고통을 감수하는 일은 아니다. 그 액수가 너무 적다고? 과연 그런지 알아보자. 누군가 하루에 1달러씩 10년 동안 모으기로 했다고 하자. 이 푼돈이 10년이면 이자는 생각지 않더라도 3,650달러가 된다. 만약에 5달러를 모은다면 어떻게 될까? 하루에 10달러씩 모은다면 작은 것이 인생에서는 커다란 의미를 지닌다. 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1센트, 10센트를 모으지 않으면 10달러, 100달러를 만들 수 없다. 푼돈은 보잘것없는 돈으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작은 씨앗에서 행운이 싹트는 것이다. 작은 돈은 놀라운 성장의 씨앗과 같다. 그 씨앗이 자라서 큰 행운의 나무가 된다. 만약 당신이 이와 같이 놀라운 나무를 가지고 있다면 노인이 되어 그 나무 밑에 편안히 앉아서 쉴 수 있을 것이다. 작은 동전을 행운이 깃들어 있는 씨앗으로 대접하라. 그 소중한 씨앗을 함부로 버리거나 낭비하지 말고 그것이 자라날 수 있는 땅에 소중히 심어라. 먼저 저축한 다음에 건전한 일에 투자하라. 당신이 상식을 갖춘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절약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다. 절약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성공을 달성하는 지름길이다. 성공하기 위해 갖춰야 할 자질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절약과 검소한 생활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아끼고 검소하게 사는 습관을 익히지 못한 사람은 결코 돈을 모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처음에 단돈 몇 푼이라도 모으는 것이 좋다. 아무것도 모으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낫기 때문이다. 시간이 흐르면 차츰 수입해서 많은 돈을 저축하는 것도 어렵지 않게 될 것이다. 앤드루 카네기. 절약은 큰 재산을 몰아다 주는 여신이며 야만인과 교양인을 나누는 기준이다. 재산을 불려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품성까지 길러주는 것이 바로 절약이다. 마셜 필드는 인생의 전환점이 된 계기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별로 많지 않은 월급으로 $5,000를 처음 모았을 때가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그 돈이 나에게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는 많은 친구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변함없이 항상 똑같고 당신이 필요할 때 언제라도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으며 당신의 미래를 견인할 수 있는 은행 통장보다 더 좋은 친구는 찾기 힘들 것이다. 절약은 성공의 제1원칙이다. 절약은 곧 자산이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자립과 신분을 의미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버는 돈에 비해 적게 쓰는 법을 모른다는 것이다. 그들은 아끼는 습관에 익숙하지 않다. 사람들은 자제력을 기르는 훈련을 하지 않는다. 더 좋은 미래를 위하여 현재 즐거움과 편리함을 기꺼이 희생하지 않고 또 일시적인 만족이나 한순간의 쾌락을 위해 내일은 생각하지 않고 그때그때 돈을 써버린다. 그러니 당연히 병이 들고 나이가 들어 의지할 수 있는 재산이 없게 되는 것이다. 편리함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린다. 그 끝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처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 많던 돈이 어디로 가버렸을까? 라고 의아해한다. 절약의 공공연한 적이 있다면 그것은 빚을 지는 것이고 매일매일 지출을 꼼꼼하게 기록하지 않고 충동 구매를 하는 것이다. 함부로 물건을 사라는 유혹에 넘어가지 마라. 조금씩 나누어서 지불할 수 있는 제도 때문에 당장 필요 없는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이런 물건을 사는 것은 가난을 부채질하고 결국 그 소유욕이 사라지고 나면 허망감에 시달릴 뿐이다. $1를 아끼는 것은 $1를 버는 것이다. 그러나 잘 쓴 1,000원은 종종 그 이상의 이익을 가져다 준다. 꼭 써야 하는 1,000원을 아끼는 것은 그 이상의 돈을 잃는 것이 되기도 한다. 금고에 쌓여있는 돈은 광부의 손길이 닿지 않는 땅 속에 묻혀있는 금처럼 아무런 소용이 없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인색하다고 생각해보라. 무조건 아끼는 것만이 사는 길이라는 믿음에 따라 모든 사람들이 살아간다고 생각해보라. 촛불을 켜서 책을 읽고 걸어서 또는 말을 타고 대륙을 횡단하고 전화가 아니라 몇 날 며칠이 걸리는 편지나 심부름꾼을 통해서 서로 의사를 주고받는다면 얼마나 큰 손해와 낭비를 가져오겠는가. 절약은 성공의 시작이요 인격 성숙의 척도다. 인격의 성숙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은 절약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다. 성공과 인격의 성숙은 자기 훈련의 다른 표현이요 수단이다. 그러므로 방탕하지 말며 인색하지도 말라.